안녕하세요, 지영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영상은 이제 채용 절차별 좀 주의사항들, 유의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이 자소서를 계속 첨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전에 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Q&A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먼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저한테 좀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혹은 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의 내용을 최대한 제가 모아가지고 지금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은 좀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가 궁금한 사항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크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승무원 건강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 관련된 질문들,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항목별로 이런 거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기타 사항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같이 여기 띄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댓글을 되게 늦게 읽는 편이어가지고 답글을 다 못 따라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채용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카치님께서 자소서 항목 관련돼서 팁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영상 걸어 드릴게요. 영상 좀 뒷부분에 자소서 항목별로 팁 정리해놨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건강 관련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윤하님께서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고 세격도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지금 시력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지은님, 신주인님 이렇게 세 분이 시력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시력 검사는 대한항공 그 NZ이라고 건강검진을 하는 곳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때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시력 검사할 때 눈 대고 밑에 이거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시력 검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0 이상이 나오면 되는데 교정 시력이 1.0이기 때문에요. 렌즈를 착용을 하시고 1.0이 나오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교정 시력은 렌즈 끼고 나오는 시력이고요. 저도 비행 한 2년 차까지는 아큐브 원데이 렌즈를 끼고 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시력이 매우 안 좋았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뿔테 안경을 끼고 다녔었는데 비행을 할 때는 안경 착용이 일단 대한항공은 안 되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을 했었고요. 저는 2년 있다가 라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비행할 때 불편했던 점은 건조했었던 거. 그래서 항상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렌즈 끼는 게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 테스트를 봤을 때 1.0 이상은 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힘드셔도 렌즈를 끼고 교정 시력이 1.0 이상 나오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력 관련된 질문을 세 분이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답이 됐을까요? 그거랑 장블린님은 대한항공 척추측만증으로 신체검사 탈락사항 되는지. 제가 사실 건강검진은요, 항공사는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자체 건강검진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갑상선으로 건강검진을 떨어졌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약을 먹어도 좋고 어리니까 그냥 한번 경과를 보자라고 일단 다른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항공사에서는 어찌됐건 그 비행 기준 위달로
불합격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척추측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사이벡스라고 누워서 이제 다리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척추측만 때문에 탈락을 시킬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너무 크게 좀 비틀어져 있다라던가 하면은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척추측만, 그 다음에 골반 비틀어진 거, 이거는요, 이 건강검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생이 서 있었을 때, 이분들은 저도 면접 볼 때 척추측만 있는 친구들은 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공수 자세를 했을 때 어깨 높낮이가 너무 많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팔이 너무 심하게 비대칭이라던가 이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좀 너무 삐뚤어져 있다라던가 하면은 일단 그런 친구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자세를 뭔가 내가 좀 인지를 해서 바꿔주지 않는 이상 면접 때 일단 많이 좀 불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세 체크하는 항목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가 안 좋다라는 거는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비행을 장시간, 이렇게 오랜 기간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자세가 너무 많이 삐뚤어진 친구는 저는 항상 모의 면접 볼 때 그것부터 교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척추측만이 심한 분이시면 내가 면접복 입고 섰을 때 자세가 조금 삐뚤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고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거부터 면접 보시려면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 척추측만증은 뭐라 해야 되지? 치료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것도 이제 도수가 있잖아요. 뭐 몇 도 이상이어야지 척추측만이고 그 이전까지는 측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상은 저도 아직까지 학생들도 척추측만 있었던 학생이 없었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게 있다면 좀 최대한 그래서 자세 교정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갑상선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불합격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최종 이제 입사하기 전에도 조금 더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피검사 했고요. 이게 뭔가 수치가 안 좋았어가지고 두 번째 그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뭐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었지만 저는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유를 알게 돼가지고 검사한 결과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지만 그래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갑상선 항진증이었고요. 사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회사에서 이래서 했어요 라고 말을 해준다라던가 뭐 소견서를 떼우세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 검진센터 자체가 대한항공 사내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알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아니시면은 정확하게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관련해서 최하나님이 아르바이트는 경력사항에 못 넣나요? 아르바이트가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그 재직했던 증명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경력사항 넣으실 수 있겠지만 뭐 정직원으로 했었지만 그거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력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핑크앤퍼플님, 학점이 2점대 중반인데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학점이 2점 중반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이거는 정말 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졸업자인지 졸업 예정자인지 학교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스펙이 얼마인지 이게 물론 필터링이 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지원한 전체 지원자 중에서 기타 다른 조건 사항들을 배제하고 합격을 원래 시키려던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그 기준치에
중에 90명밖에 미치지 못해서 이 10명은 조금 다른 이제 조건은 떨어지지만 그나마 그들 중에서 괜찮은 조건이 있는 친구들은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조금 지원하는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뭐 이 학생의 기타 다른 사항들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학점이 뭐 2.3, 2.8 이래도 붙었던 친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솔라님,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력서에 외국어 자격증 항목 중 TSC 자격증 넣을 수 있나요? 이거는요, 그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TSC 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작성하시다 보면은 자격증은 검색을 해서 자격증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딱 여기서 정해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어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HSK, 뭐 신HSK, HSK, HSK, K 플렉스, 뭐 OP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TSC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그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자격증들은 그리고 솔라님이 면접 시 서클렌즈 착용 가능한가요? 근데요, 저는 서클렌즈 꼈던 친구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렌즈를 끼면 너무 눈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멀리서 보는 실무 면접의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임원 면접부터는 조금 더 가깝게 보는데 너무 눈동자만 크다. 이거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소서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슈리님, 혹시 자소서 1번 항목에 체력 얘기 쓰는 거 뻔한 이야기에 속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점인데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서 체력을 길렀다? 조금 타당성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체력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건강검진 사항에 걸리지 않을 정도면 충분한데 입사를 위해 체력을 길렀다? 정말 이럴 정도면 그냥 조금의 체력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걸 쓰실 거면, 굳이 이걸 쓰신다면 정말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알겠죠? 이런 건 좀 그래도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리님, 너무 오래된 얘기 쓰지 말라고 들었는데 3번 항목에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써도 될까요? 이게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뭐 정말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어요. 이런 것만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해서 제가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얻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했던 일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고등학교 때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아님, 그럼 3번 항목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 일이 아니라 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대학교 때라면 그때 일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뭐 언제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가장 영향 많이 받은 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사항 일단 말씀드릴게요. 강지영님, 몸무게 커트라인 용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트라인 유무는 없어요. 대신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너무 키에 비해서 좀 이런 몸무게를 기입을 했을 때 너무 좀 초과되는 몸무게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몸무게 작성도 안 하고요. 커트라인 없습니다. 요즘에는 눈바디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샵.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너무 호불호가 다 갈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지만 만약에 그 승무원 머리를 하고 가지 않고 좀 오피스룩에 자유로운 뭐 포니테일이라던가 뭐 반묶음, 웨이브 이런 거 하고 가시는 분들은 굳이 그 승무원 샵 아니더라도 신부 화장하는 그런 샵 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요즘에는 화장이 더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면접 붙고 연습해도 되는지, 요거는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25m 35초 안에만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떨어져도 재검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주니까 뭐 이틀 단기만 이렇게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글로리아 린님, 어학이 낮은 것에 대해 질문받게 됐을 때 변명으로 들리지 않으려면 근데 이거는 내가 낮아도 다른 거 잘한 거 있다라던가 아니면 원래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정도도 내가 열심히 했다라던가 타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시죠. 왜 낮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낮은지. 제가 원래 시험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혹은 뭐 시험에 대해서 스킬이 부족해서 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대화는 가능한데 뭔가 시험장에서 이 독해하는 게 너무 실력이 조금 빨리 성장이 안 됐다라던가 실력 향상이 안 됐다라던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대신에 뭐 공부를 안 해서요 라던가 영어 하기 싫어서요 이런 거는 또 조금 안 되겠지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연리님, 저번 한 학기에 지원했는데 지금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요거는 학생들의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그 전과 비해서 얼마나 좀 면접 실력이 향상이 됐고 스펙적인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똑같고 발전된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그대로였다 라고 하시면 저번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그냥 그런 뭔가 붙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가지 마시고 항상 내가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지원을 해주시고 최종 합격까지 가능할 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좀 물어보셨던 게 있었는데 현직 승무원인데 신입 채용에도 경력을 밝히는 게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분은 그리고 진에어에 지금 재직 중이신 분인데 진에어에서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면접에 임하실 때 이제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기존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경력직을 뽑을 수는 있는데 경력이 짧아서 신입을 지원했나? 를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분들은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이미 내가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만의 또 스타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확고하게 느껴지도록 뭔가 답변을 하신다라던가 면접에 임하시는 거는 조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경력이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밝히는 것도 좋은 거고 분명히 직장을 다니셨으면 공백기가 생겼을 텐데 그걸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 꿈을 위해서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경력을 쌓고 있는데 승무직이 정말 나한테 잘 맞고 지금 정말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정말 규모가 더 큰 이런 항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근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러한 이 회사의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더 배워보고 싶고 이런 회사 체계, 시스템도 정말 부럽더라.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근데 다만 대신에 이미 기존의 경력을 바탕으로 너무 본인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서비스에 관해서 나타내는 것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는 듯한 이미지 메이킹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밝혀주는 게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동기들도 현직에 있었던 분들 다 밝히고 들어왔는데 물어봐요 대신에. 근데 거기서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가 댓글을 막 일일이 못 따라드리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빠르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말로 막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업이랑 학생들 자소서 첨삭을 하고 찬찬히 이제 채용 절차 관련된 팁이라던가 뭐 유니폼 입는 팁이라던가 뭐 대한항공 관련된 내용들 좀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좀 참고해서 영상
빨리 마감하시고 공채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